제가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아시아에서 여성 문맹률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여전히 점성술 차트에 따라 강제로 결혼하거나 신랑을 결혼식 재단에서 처음 만나는 여성들이 많다는 것을요. 아시아에서 가장 풍부한 전통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성평등 부문에서는 세계 최악의 국가 중 하나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어부들이 중마 위에서 균형을 잡는 생존 기술이 스리랑카 섬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이곳은 바로 스리랑카입니다. 아름다움, 전통, 그리고 미스터리가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충돌하는 곳이죠.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섬의 비밀들이 여러분이 스리랑카를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테니까요. 15. 스리랑카 여성과 원치 않는 결혼. 먼저 스리랑카 여성들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게요. 스리랑카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스리랑카 여성들의 강렬한 존재감입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아시아의 우아함, 아랍의 날카로움, 그리고 유라시아의 매력이 어우러져 있죠. 하지만 그들을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외모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스리랑카는 여성 문맹률이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로 무려 91%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 여성 10명 중 9명 이상이 읽고 쓸 수 있으며 종종 영어로 소통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높은 교육 수준은 그들이 방문객들과 쉽게 소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일상생활은 이러한 전통과 현대의 균형을 잘 보여줍니다. 여성들은 결혼식에서 사리를 입고 직장에 갈 때는 스쿠터를 탑니다. 의사, 교사, 변호사, 사업가가 되면서도 관광객을 위한 홈스테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잘 받았고 야심찬 그들은 진보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문화적 기대에 깊이 얽매여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여전히 중매 결혼이 흔하며 부부가 결혼식 당일에 처음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성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점성술 차트가 불리하게 나오면 시작도 하기 전에 파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23살이 넘은 여성들에게는 결혼이 늦었다고 여겨질 수 있어 가족의 압박이 매우 심합니다. 높은 교육 수준과 직업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성 역할, 이혼에 대한 사회적 낙인, 그리고 가족의 기대는 여전히 그들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그 결과 현대적인 성취와 수백 년 된 관습이 공존하는 사회가 만들어졌고, 이는 진보와 전통이 얼마나 뗄 수 없는 관계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교육이 스리랑카 여성들에게 문을 열어주었다면 왜 그토록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힌 채 살아가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4. 성불평등과 가부장제. 스리랑카는 여성 교육과 보건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었지만 가부장적 규범과 법적 제약으로 인해 성불평등이 여전히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5년 성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들은 자원 접근성과 경제 참여에서 여전히 남성에게 뒤처져 있으며 이러한 불평등은 건강 결과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교육 성취도에도 불구하고 스리랑카는 낮은 여성 노동력 참여율과 정치적 대표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중간 정도 순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불평등 지수, 젠더 이니퀄러티 인덱스에서는 189개국 중 71번째, 세계 성격차 보고서, 글로벌 젠더 갑 리포트에서는 153개국 중 102번째를 기록했죠. 결혼과 재생산권을 규제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은 여성의 자율성을 제한합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여성, 평화, 안보 행동 계획이 시작되었지만 전문가들은 몇몇 조치가 실행 가능하기보다는 희망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부장적인 문화는 정치적 배제도 초래합니다.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38명의 후보 중 여성이 한 명도 없었고, 현재 여성은 의회 의석의 단 5.3%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할당제 역시 편견을 극복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에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여성의 리더십을 위해서는 구조적, 문화적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장벽에 도전하는 몇몇 이니셔티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리랑카 최초의 여성 운영 리조트인 암바 야알루는 남성 중심적인 분야에서 여성들에게 훈련과 안전한 경력 경로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성기반 폭력 생존자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으며 여성차별철폐위원회 (KDW에) 제출된 보고서들은 가부장적 규범과 취약한 제도가 여성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보호를 계속해서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정치와 권력 다툼에서 벗어나 거의 영원하고 마법처럼 느껴지는 전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리랑카 남부 해안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죠. 13. 중마 낚시 어부들. 스리랑카 남부 해안을 따라가다 보면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낚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중마 낚시입니다. 웰리가마, 아앙가마, 코갈라와 같은 마을에서 남자들은 얕은 바다에 박아 놓은 나무 중마 위에 앉아 작은 가로대의 균형을 잡고 가느다란 낚싯대를 들고 인내심 있게 물고기를 기다립니다. 이 고대 방식은 배나 그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2m에서 3m 높이의 중마는 어부들이 조용히 머물며 물고기를 놀라게 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어부들은 몇 시간이고 조수를 관찰하고 바다를 읽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인내심, 균형 감각, 그리고 해류에 대한 깊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이 관행은 생존을 위한 기술인 동시에 어부들의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부들은 미묘한 물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완벽한 조건을 인식하며 해양 환경에 녹아드는 법을 배웁니다. 이러한 지식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져 내려왔으며 스리랑카 전통 낚시의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중마 낚시는 더 효율적인 현대적 방식에 밀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마 위에 선 어부들의 이미지는 여전히 스리랑카의 가장 상징적인 문화적 상징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엽서, 다큐멘터리, 관광사진에 등장하며 섬의 유산을 대표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인들이 방문객들을 위해 이 방식을 시연하며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 경제적 필요에 맞게 적응시키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중마 위에서 균형을 잡는 잔잔한 바다에서 벗어나 스리랑카 물의 또 다른 이야기, 표면 아래 숨겨진 심각한 위기를 드러내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12. 수질 오염. 스리랑카의 수자원은 점점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최근 연구는 이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은 강과 우물의 오염 물질을 농축시켜 지표수와 지하수 수질을 모두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국가평가에 따르면 무려 3,8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염화물, 질산염, 불화물 및 기타 오염 물질의 높은 수치 때문에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하웰리 강과 켈라니 강 같은 주요 강들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추세를 확인시켜줍니다. 특히 산업 폐수와 농업 유출수의 영향을 받는 하류 유역에서 박테리아 부화와 화학 오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라스틱과 폐수 오염 또한 심각한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강이 회복 불가능한 손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해안 생태계와 석호는 하수, 병원 폐기물,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계속해서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도시 성장과 가정의 부적절한 관리는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어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환경적 피해는 2021년에 콜롬보 앞바다에서 화학물질과 플라스틱 알갱이를 유출한 MV 엑스프레스 펄 해양 재난 사건에서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2025년에 스리랑카 대법원은 이 유출 사고로 인해 수백 마리의 해양 동물이 죽고 어업이 중단되었으며 해양 생물 다양성이 파괴된 것에 대해 10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은 일부 지역에서 물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었지만
그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이 스리랑카의 미래를 위한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물만이 아닙니다. 육지에서는 인간과 스리랑카에서 가장 장엄한 생물 중 하나인 코끼리 사이에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1. 인간-코끼리 갈등. 스리랑카의 인간-코끼리 갈등은 최근 몇 년 동안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토지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해지면서 1,100명이 넘는 사람과 3,400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목숨을 잃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3년에는 인간 관련 사고가 182건, 2024년에는 155건 더 많이 기록되었으며 2025년 초에도 여러 건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편 코끼리 사망은 매년 평균 200마리를 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론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약 100년 전 약 70%였던 삼림 면적이 현재 16%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코끼리들이 농경지와 마을로 밀려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현재 코끼리 서식지의 70% 이상이 인간 거주지와 겹치고 있죠. 그 결과 농작물 약탈, 재산 피해, 그리고 해로운 인간의 행동으로 인한 코끼리의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또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열차 충돌만으로도 2023년에는 24마리, 2024년에는 9마리의 코끼리가 죽었고 2025년 민네리아 근처에서는 한 번의 사고로 6마리의 코끼리가 사망했습니다. 정부가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울타리 설치,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늘렸지만 서식지 단편화, 막힌 코끼리 이동 통로, 그리고 토지에 대한 인간의 압력 증가로 인해 진전은 제한적입니다. 이는 평화로운 공존이 스리랑카에서 가장 중요한 보존 과제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코끼리가 스리랑카의 강력한 상징이긴 하지만 때로는 가장 작은 생물들이 방문객들에게 가장 큰 놀라움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10. PC 마사지 스파. 기발한 즐거움. 스리랑카의 PC 마사지 스파는 치료, 관광, 그리고 즐거움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며 여행자들에게 유쾌하고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PC 테라피 또는 닥터 PC 트리트먼트로 알려진 이 스파는 방문객들이 닥터 PC, 게러 루퍼, 로 불리는 이빨 없는 작은 물고기들로 가득 찬 수조에 발을 담그도록 초대합니다. 이 물고기들은 자연이 만든 부드러운 각질 제거제로 유명하죠. 그 느낌은 즉각적이고 이색적입니다. 수십 마리의 물고기들이 피부 주변에 몰려들어 죽은 세포를 갉아먹으며 간지럽고 따끔거리는 느낌을 줍니다.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은 종종 웃음을 터뜨리는데 이 때문에 이 활동은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구경하는 것도 즐겁습니다. 인기 있는 장소로는 자연 경관이 특별함을 더하는 벤토타 근처의 마두강과 손님들이 시술뿐만 아니라 서로의 반응을 즐기는 네곤보의 로즈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재미를 넘어 PC 스파는 지속 가능하고 자연 기반 관광을 위한 스리랑카의 광범위한 노력과 연결됩니다. 많은 스파가 식당, 문화센터 또는 생태관광 프로젝트와 함께 운영되어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강조하는 통합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방문객들에게 PC 스파는 스리랑카 여행이 종종 선사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상치 못했고 약간은 불편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유쾌한 것이죠. 그것은 더 부드러워진 발뿐만 아니라 여행이 끝난 후에도 오래도록 남는 이야기와 웃음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나요?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며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고요. 더 멋진 콘텐츠를 가져올 것을 약속드릴게요. 9. 남성들만을 위한 춤. 만약 전통 무용을 섬세하고 여성적인 것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스리랑카는 여러분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별표 베스춤, 베스댄스. 별표는 스리랑카의 가장 신성한 전통 중 하나로
무려 2000년 이상 이어져 왔습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움직임, 리듬, 그리고 규율을 통해 무용수들을 신과 연결시키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이 전통은 오직 남성에게만 허락됩니다. 여성은 공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될 뿐만 아니라 신성한 의상을 만지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외는 없으며 성평등에 대한 현대적 개념도 이러한 경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배스 무용수가 되려면 복잡한 동작을 익히고 체력을 기르며 전통 북의 리듬을 배우는 등 수년간의 혹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는 베스망갈랴라는 신성한 인문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거쳐야 무용수가 공식 행사에서 베스 의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의상은 25개 이상의 은 또는 은도금 장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의 50cm 높이의 머리 장식은 가장 신성한 부분으로 무용수가 신성한 힘과 연결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의상의 신성함은 이 전통의 핵심입니다. 여성은 의상의 어떤 부분도 다루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는 그러한 접촉이 의상이 지닌 영적인 힘을 모욕할 것이라는 믿음을 반영합니다.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계는 문화 내에서 깊이 존중받고 있습니다. 8. 스리랑카의 독특한 몸짓 언어. 스리랑카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경험 중 하나는 음식이나 관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네와 아니오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세상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네를 의미하고 좌우로 흔드는 것이 아니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스리랑카에서는 고개를 부드럽게 좌우로 흔드는 것이 종종 동해, 이해 또는 단순히 듣고 있습니다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점 주인이 네, 물론이죠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흔들 때 처음 온 방문객들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따뜻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곳의 몸짓 언어는 네와 아니오의 차이를 훨씬 넘어섭니다. 정중한 미소와 침묵은 직접적인 대립이나 당황스러움을 피하기 위해 부드러운 거절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또는 계속하세요를 의미합니다. 인사하거나 감사할 때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은 깊은 진심과 존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물건을 건네거나 받을 때, 특히 어르신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은 겸손과 위계를 중시하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몸짓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언어를 형성하며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 존경과 친절을 강화합니다. 이를 읽는 법을 배우는 여행자들은 스리랑카 사람들과 더 풍부하게 소통하며 혼란의 순간을 진정한 문화적 이해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문화적 특이점을 제쳐두고 많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몸짓 언어를 훨씬 뛰어넘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섬을 떠나기로 선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 눈의 유출과 이주 급증. 스리랑카는 해외 이주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2022년과 2024년에는 무려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했습니다. 해외 송금은 계속해서 가정과 전반적인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의료, 교육, 공학, 정보기술, IT, 과 같은 분야에 숙련된 전문가들이 해외에서 기회를 찾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필로스원 연구와 2025년 베메스 저널 논문을 포함한 연구들은 이러한 이주가 고용 문제, 임금 수준, 제한된 경력 성장, 그리고 더 광범위한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카너미 넥스트, 데일리 FT, 스리렁카 브리프, 그리고 사우스 아시아 모니터의 보고서들은 이러한 변화가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전문 기술에 크게 의존하는 분야에서 인력 부족을 이미 겪고 있으며 전력 부문에서는 엔지니어의 거의 5분의 1이 이주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스리랑카 디아스포라에 대한 잿빛 얼굴 담론은 복잡한 균형을 강조하며 대중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주는 해외 송금과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가정을 돕지만 스리랑카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적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킨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선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차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것을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6차로 유명한 나라, 그러나 커피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 스리랑카는 세계적인 차 수출국 중 하나로 그곳의 차 재배지와 유명한 실론차 브랜드는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누아라 엘리야, 엘라, 그리고 캔디의 언덕에서 생산되는 차는 전문가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만으로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독특한 맛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 차는 단순한 농작물 이상입니다. 그것은 문화적 상징이자 민족적 자부심의 원천이죠. 형형색색의 사리를 입은 노동자들이 손으로 찻잎을 따는 에메랄드빛 차밭 풍경은 스리랑카 유산과 장인 정신의 영원한 이미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지에서는 차가 일상생활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유와 설탕을 넣어 진하게 우린 밀크티는 모든 가정에서 환대와 존경의 표현으로 제공됩니다. 차를 함께 마시는 것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만큼이나 공동체를 결속하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커피는 강력한 문화적 대조를 이루며 성장했습니다. 도시의 젊은이들과 전문직 종사자들은 콜롬보의 카페에 모여 에스프레소 음료와 콜드브루를 선호하며 이는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생활 방식을 보여줍니다. 전통적인 별표 코피, 별표도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전 세계적인 커피 문화가 확고하게 자리 잡은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는 놀라운 역사적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19세기에는 차가 아닌 커피가 고원 지역을 지배했지만 커피 잎녹병이 농장을 황폐화시켰습니다. 그러자 농장주들은 차로 전환했고 이는 오늘날 스리랑카의 국제적 이미지를 정의하는 산업을 의도치 않게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차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동시에 국내에서는 커피 소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세계화, 세대 변화, 그리고 경제가 가장 확고한 국가 정체성조차 어떻게 재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깊은 전통을 가진 차와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분위기를 가진 커피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하지만 한 잔의 차 또는 커피 뒤에는 항상 볼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차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스리랑카 차 농장의 삶. 오랫동안 전 세계에 기여한 것으로 찬사를 받아온 스리랑카의 차 농장은 이제 그 이면의 삶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정부는 차밭 노동자의 일일 최저임금을 별표 3.33달러, 약 4,730원, 별표에서 별표 5.67달러, 약 8,080원, 별표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환영할 만한 조치이지만 연구자들은 물가 상승 시대에 여전히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많은 가족들은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진 별표 라인룸 별표이라는 방 하나짜리 주거지에 계속 살고 있으며 유엔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처럼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성들은 노동력의 중추를 이루지만 그들의 책임은 차밭을 넘어 무급 돌봄 노동, 제한된 의료 및 교육 접근성 등으로 이어져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아이들이 노동에 빠질 위험을 증가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미국 노동부가 지적한 문제입니다. 한편 2024년과 2025년의 보고서들은 윤리적 인증을 받은 차 농장조차도 낮은 임금, 부적절한 시설, 그리고 학교를 결석하는 아이들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관찰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와 유니세프, UNICEF와 같은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건강, 영양, 그리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대의 타밀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뿌리내린 차 농장 부문은 스리랑카에서 가장 낮은 가구 소득을 기록했으며 주거지가 종종 고용과 연관되어 이동성이 제한되었습니다. 오늘날 경제적 압력, 세계적 수요 변화, 그리고 기계화 실험은 이 부문을 계속해서 재편하고 있으며 차 산업의 발전이 그것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삶도 향상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차바디 일상생활의 고난을 보여준다면 축제는 이 나라를 하나로 묶는 기쁨, 에너지, 그리고 영성을 보여줍니다. 4. 행운을 위한 코코넛 던지기 축제. 매년 4월, 스리랑카는 섬에서 가장 크고 활기 넘치는 축제인 시날라 및 타밀 새해를 맞아 축하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서구의 새해와 달리 이 축제는 자정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천체들이 재정렬된다고 믿는 정확하게 점성술로 정해진 시간인 별표 나카트, 너커스, 별표에 시작됩니다. 가족들은 기도, 의식적인 목욕, 제사, 그리고 신성한 불을 피우는 활동에 참여하며 자연과 인간의 삶 사이의 우주적 연결을 인정합니다. 이 시간 동안 일상적인 활동은 잠시 멈춥니다.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식탁에는 별표 코키스, 코커스, 별표와 카붐, 카범 같은 단 음식과 함께 스리랑카 요리의 풍부함을 보여주는 맵고 신 요리들이 넘쳐납니다. 마을과 도시를 통해 울려 퍼지는 북소리의 리듬은 축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킵니다. 가장 독특한 풍습 중 하나는 불운을 물리치고 다가오는 해의 축복을 기원하는 의식인 코코넛 던지기입니다. 가족, 이웃, 그리고 전체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웃고 환호하며 코코넛 껍질이 깨지는 순간을 즐기는데 이 순간은 신성하면서도 장난기가 넘칩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전통 민속놀이를 즐기며 어른들은 축복을 교환하고 친척을 방문하여 가족과 우정의 유대를 강화합니다. 기름칠된 장대를 오르거나 눈가리개를 하고 항아리를 깨는 것과 같은 전통 놀이는 축제의 에너지와 즐거움을 더합니다. 새해는 영성, 의식, 그리고 축제가 어우러져 우주의 리듬, 문화유산, 그리고 공동체의 정신을 기리는 축제로서 세대를 넘어 스리랑카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3. 수중 박물관. 입장 조건에 다이빙 장비, 산소통, 그리고 기본적인 수영 실력이 포함되고 물고기가 경비원 역할을 하며 산호 성장이 연구 소장품의 일부가 되는 박물관을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갈레, 골, 해안에는 스리랑카에서 가장 독특한 문화명소 중 하나인 갈레 수중 박물관이 있습니다. 2020년 스리랑카 해군에 의해 개장된 이 박물관은 해저 약 50피트, 약 15.24m 아래에 위치해 있어 스노클링이나 다이빙 장비가 있어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십 개의 대형 조각품들이 해저에 놓여 있으며 캔디안 전사, 고대 잠수부, 해양 생물, 그리고 스리랑카의 문화적 상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이 조각품들은 바닷물 부식에 강하도록 제작되었으며 산호와 해양 생물이 정착할 수 있는 표면을 제공합니다. 전통적인 박물관 작품과는 달리 이 작품들은 진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고기, 개, 그리고 다른 종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인공암초로 변모하며 살아있는 구조물이 됩니다. 일부 조각품들은 이미 번성하는 해양 공동체를 품고 있으며 예술과 보존이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인상적입니다. 산호가 서서히 뒤덮은 동상, 그 사이를 오가는 물고기, 그리고 바닥을 순찰하는 개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갤러리를 만들어냅니다. 방문객들은 정적인 예술 작품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자연이 살아있는 생태계로 합쳐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중에서는 예술과 보존이 번성하고 있는 반면 육지의 삶은 평범한 가정들의 고군분투에 대한 더 냉정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구조적 빈곤. 스리랑카의 경제 위기는 수년간의 빈곤 감소 노력을 무산시켰습니다.
빈곤율은 2023년 27.1%로 치솟았다가 2024년에는 24.5%로 완화되었고 2025년에는 22.7%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여전히 2019년의 11.3% 수준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세계은행과 현지 연구들은 약 60%의 가구가 소득 감소를 보고하고 지속적인 식량 불안정과 불평등을 겪고 있어 가구 복지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화폐적 빈곤 수치는 이야기의 일부만을 보여줍니다. 유엔 개발계획, UNDP의 2022년 다차원 빈곤 지수는 스리랑카 국민의 2.9%, 즉 약 66만 7천 명이 다차원적 빈곤에 처해 있고 또 다른 14.3%가 취약한 상태에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교육, 건강, 그리고 생활 수준의 더 넓은 격차를 반영합니다. 분석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제한된 개혁, 취약한 사회 안전망, 그리고 불균등한 발전과 같은 구조적 원인을 드러낸다고 주장합니다. ODI 글로벌, CPA, 그리고 세계은행의 보고서들은 장기적인 빈곤 감소가 단기적인 경제 회복뿐만 아니라 더 깊은 구조적, 부문별 변화에 달려있음을 강조합니다. 스리랑카의 빈곤선은 2024년 3월 기준 월 별표 199달러, 약 28만 4,500원, 별표로 국제적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공식 통계는 실제 규모를 과소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더 넓은 기준을 사용하면 실제 빈곤율은 30%를 초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스리랑카의 빈곤이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경제와 제도의 시스템적 취약성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꿈꿉니다. 왜일까요? 스리랑카에서의 일상생활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1. 스리랑카의 매우 저렴한 생활비. 스리랑카는 매년 약 300만 명의 관광객과 점점 더 많은 은퇴자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움과 유산뿐만 아니라 저렴한 생활비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활비는 미국의 약 3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덕분에 장기 체류, 은퇴, 그리고 원격 근무에 매력적인 곳이죠. 도심의 침실 하나짜리 아파트는 월 별표 200달러, 약 28만 4,500원, 별표에서 별표 380달러, 약 54만 4천원, 별표에 임대할 수 있으며, 교외 지역은 별표 150달러, 약 21만 3,500원, 별표에서 270달러, 약 38만 4,500원 정도입니다. 전기, 수도, 가스, 쓰레기 처리, 인터넷을 포함한 공과금은 월 별표 45달러, 약 6만 4천원, 별표에서 60달러, 약 8만 5,500원 정도이며 원격 근무에 필요한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합니다. 외식 비용도 저렴합니다. 현지 식당에서 식사 한 끼는 별표 2달러, 약 2,850원, 별표에서 4달러, 약 5,700원 정도이고 국제 스타일 식당에서는 별표 10달러, 약 14,250원, 별표에서 15달러, 약 21,375원 정도입니다. 집에서 요리하는 경우 열대 과일, 채소, 생선, 수입품을 포함하여 월 별표 100달러, 약 14만 2,500원, 별표에서 150달러, 약 21만 3,500원 정도가 듭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로 저렴합니다. 대중교통 이용권은 별표 10달러, 약 1만 4,250원, 별표에서 별표 20달러, 약 2만 8,500원, 별표이고, 택시는 별표 30센트, 약 430원, 별표부터 시작하며 1km당 50센트, 약 713원 정도입니다. 헬스장 회원권은 월 별표 15달러, 약 21,375원,
별표에서 30달러, 약 44,500원 정도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도시 지역에서 고품질이지만 서구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치과 검진은 별표 20달러, 약 28,500원, 별표에서 40달러, 약 57,000원 정도이며 더 광범위한 치료는 별표 30달러, 약 44,500원, 별표에서 50달러, 약 71,250원 정도입니다. 사지, 포지, 유심치과 데이터 요금은 월 별표 10달러, 약 14,250원, 별표에서 20달러, 약 28,500원 정도이고, 오락 또는 현지 여행의 별표 50달러, 약 71,250원, 별표에서 100달러, 약 142,500원 정도를 추가하면 됩니다. 총체적으로 한 명의 외국인이 월 별표 500달러, 약 712,250원, 별표에서 900달러, 약 1,282,500원 정도면 좋은 주거지, 다양한 음식, 교통, 의료, 그리고 여가를 즐기며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제성은 스리랑카를 휴가지에서 실용적인 장기 생활 거주지로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방금 함께 스리랑카의 아름답고 복잡한 땅을 탐험하며 이 섬나라가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는 이유를 보여주는 비밀들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각이 궁금해졌습니다. 생활비가 미국 수준의 단 30%에 불과한 스리랑카를 원격 근무나 은퇴를 위한 본거지로 고려하시겠습니까? 네라면 숫자 1을, 아니오라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스리랑카 장기 체류를 위한 비자 절차와 요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별표내 별표라고 댓글을 달아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종합 가이드를 만들어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